안녕하세요. 영통 2강에서 가온고 가르치고 있는 강사 권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앞에 설명회가 길어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얼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가온고 수학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고 올라온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3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동네 안산에 있는 동성고를 졸업을 했고요. 자서고 졸업을 했다 보니까 거기도 기숙사가 일부가 있긴 하거든요. 저는 기숙사를 물론 살지는 않았는데 또 그 학교의 좀 행태를 보면서 기숙사 학교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얻었긴 했어요. 그렇게 다니고 이제 성균관대에 진학을 해서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학원도 지금 출강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세움학원도 같이 출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강을 했고 그 전에는 광교에 있는 성빈학원에도 이제 재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한번 해보자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 당연히 높은 반부터 가르칠 수는 없었고 낮은 반부터 시작해서 최상위권 반까지 모든 수준을 다 지도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반 지도했을 때는 여기 수원 지역이라고 적어놨는데 광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유신, 창녕, 광교, 이이고 이렇게 4개 학교에서 모두 전교 1등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온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현재 가온고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교 1등도 한번 배출도 해보고 그리고 1등급이 지금은 1학년 아이들은 10%지만 현재 2학년 아이들은 아직 4%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등급을 추리면 10명 정도가 돼요. 이제 뭐 중간에 빠져나간 친구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전체 10명 중에 있는데 그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저희 반에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가온고에 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대치 지역 고등학교도 좀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온고라던가 또 다른 학교들도 많이 이제 가르쳐 보면서 좀 노하우가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하니까 좀 많이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안고 이제 가온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25년을 좀 살펴봐야겠죠. 24년 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 1등급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바로 작년 그러니까 25년이었던 시기에는 수학 시험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으로 출제를 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4년도에 비해서는 그 변별력 하위 문항이라고 하죠. 좀 난이도가 쉬운 문항들이 좀 적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1등급이 분명히 4%에서 10%로 확정이 됐으면 일반적으로는 시험이 쉬워져야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영통 지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영덕고나 태장이나 이런 데는 시험이 살짝 쉬워진 경향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가온은 조금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원점수도 물론 중요한 거 맞는데 너네 제대로 공부해라는 걸 아예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100% 기숙사가 되면서 더 어렵게 내는 게 많이 강조가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변별력 하위 문항은 한 12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기반의 쉬운 문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 물론 실수 없이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변별력 높은 문항이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4문항 정도, 고2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4문항 정도였는데 갑자기 25년 되니까 6문항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 2문항의 차이가 또 어떤 걸 시사하고 있냐면요. 원래 1등급 컷이 84.5점이었어요. 이때 1등급 컷이 84.5점이었는데 만약에 4문항을 어려운 문항을 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어려운 문항이 5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난 4문항 중에 3문항 버리고 1문항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잘 찍어서 어떻게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치면 현재는 6문항으로 올라갔으니까 절반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특히나 6문항 중에서 3문항 이상을 맞춰야 안정적인 1등급을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구나 싶은데 그럼 변별력 높은 문항은 어디서 나왔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출처.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막 새로운 문제를 구성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소스가 있단 말이죠.
원래 얘가 어디에 좀 기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냈다라는 그런 소스가 있는데 뭐 어떤 시중교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일단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정말 많이 변형을 했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숫자나 문자 같은 걸 변형한다거나 뭐 그림을 그대로 쓴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최근에 5년치 정도 한 2021년 정도까지를 다 모아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온고는 조금 독특한 게 서술형이 좀 독특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지랑 서술형 시험지를 나눠서 주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지에다가 답을 쓰고 서술형 과정을 쓴 다음에 그건 걷어가요. 학교에서 걷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술형 시험지랑 OMR을 걷어가고 아이들은 실제로 객관식 시험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서술형 세 문항을 이제 풀었던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3번 문항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3번 이제 고난도로 나오고요.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함수 fx라고 써야 하는데 fx는 0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근데 는 0을 쓰면 방정식이 되잖아요.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 됐으니까 선생님이 부분 점수로 0.5점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학교다. 즉 서술형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변별력 하위 문항 한 12문항 정도 있었잖아요. 그 문항을 빠르고 실수 없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탄탄한 개념을 기반으로 필수 문항을 좀 연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필수 문항이라고 하면 한 교과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시중교재 센이라던가 뭐 고쟁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B 스텝 혹은 스텝 2 정도까지를 실수 없이 무난히 풀 수 있는 걸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우리가 만약에 처음 배운다고 하면 물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개념은 어느 정도 학습을 했겠지만 개념을 만약에 내가 공통수업 1을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좀 작성하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온고에서는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표현 하나 잘못 썼다가 0.5점 깎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때문에 공식이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관식 3문항에 객관식 한 19문항까지 나왔을 때도 있어요.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한 이제 23문항 정도, 22문항 정도 나왔을 텐데 시간이 주관식 쓰는데 좀 오래 걸려서 좀 절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바로바로 출력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필수 문항이라고 하는 그 예제들 있잖아요. 뭔가 그 센이나 고쟁이에 적혀있는 유형들. 그 유형들을 이제 바로 이해하고 30초 안에 바로 풀이가 써지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봐야 할 텐데 여기 있는 부분들의 문제들은 풀이 방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제 제목만 보고도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제목만 보고도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 스스로 써보거나 혹은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해하는 그 취향 유형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변별력 높은 문항을 풀어봐야겠죠.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소스를 얻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 훈련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당연히 처음부터 풀려고 하면 아마 잘 안 풀리겠죠. 왜냐면 난이도가 이제 많이 높은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할 때도 막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사고가 한 단계면은 바로 답이 도출되는데 반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2번, 3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고에서 막혔는지 두 번째 사고에서 막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좀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번 풀면서 결국은 시험을 위한 대비를 하는 거라 사실상 암기 노트 같은 좀 단거나 노트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알아볼 수 있게 글씨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남학생들은 글씨 정말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글씨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중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서술형 문제라고 적혀 있고 해설지를 보면 채점 기준표가 항상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채점할 때 그거 무시하거든요. 항상 그런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 표현을 잘 썼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아이들 스스로 하기란
저도 힘들다는 걸 압니다. 뭔가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는 다 케어하면서 이번 방학과 그리고 학기 중에 수업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수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요. 본 수업은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 기간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를 가게 되니까 기숙사를 나오는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그때 수업이 아닌 시간대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요거는 또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또 상의해서 학부모님들과 상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공통수학 1과 2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 1만 할지 아니면은 이제 공통수학 1, 2를 같이 할지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작년에 한번 가르쳐 보니까 공통수학 1만 가르치기에는 겨울방학이 좀 긴 편이었어요. 가온고 아이들이 있게 돼. 특히나 또 제가 12월 20일에 개강을 하니까 1월달 개강이 아니라서 넉넉하게 잡으면 한 2달 반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차라리 공통수학 2도 같이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2 내용에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좀 알면 공통수학 1에 있는 2차 함수 파트를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 뭔가 좀 연결되는 개념을 미리 선행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을 저는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방학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대수랑 미적분을 또 특강으로 열어두었는데요. 그래서 대수는 화목 그리고 미적분은 월수라서 보시고 우리 아이는 지금 공통수학 2까지 하기에도 좀 벅차 하시면 정규까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지금 나는 선행을 해서 좀 수학에서 완벽한 1등급을 잡고 싶어 하는 분들은 대수나 미적분 자기가 지금 선행한 만큼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방학 중과 학기 중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방학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수업에다가 특강 수업을 같이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방학 때 이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앞서 저희가 가온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별력 하위 문항도 있지만 변별력 높은 문항들, 즉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문항들과 그리고 당연히 가온고의 내신 기출문제도 좀 봐야겠죠. 그런 내신 기출문제에 어떤 출제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개념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과서에 적혀있는 A 개념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A 개념으로 풀면 한 10분이 걸려.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풀이네? 해서 뭔가 그런 걸로 만들어진 실제 개념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실전에서 쓸만한 개념.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좀 변형한 응용 문제들로 이제 구성된 저만의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으로 넘어오면 이제 내신 대비 교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4점도 물론 일부 풀긴 하겠지만 킬러까지는 풀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학기 중에서는 킬러까지도 한번 정복을 좀 해보고 또 내신 기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변별력 높은 문항들 좀 어려운 문항들도 많이 묶어서 좀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온고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제작해서 아이들과 함께 모의고사도 매일 치를 예정입니다.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한 거를 아이들이 제대로 써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많이 거쳐요. 그래서 단순한 개념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공식을 너가 잘 암기하고 있는지 공식도 한번 잘 써보고 그러니까 문자 표현들을 잘하는지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 원리를 뭐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한글로라도 말해도 되니까 어떻게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건지 어느 상황에 사용하는 건지를 스스로 작성해 보게 합니다. 이게 또 서술형 연습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을 또 시작을 하겠죠. 이제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하나를 딱 주고 아이들을 한번 풀어보게 해요. 그러고 그 밑에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출제한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의도들을 제가 아래다가 이제 첨삭을 해주는데 이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외접원의 넓이 그럼 외접원을 어떻게 찾을래? 외접원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뭘까? 아 직각이 필요하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 정리도 춘천히 해주고요. 그런 걸 좀 아이들이 누적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발상이나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후에 풀이를 쭉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직후에 바로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테스트를 보는 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전에 보기도 하고, 왜냐면 과제 해온 거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업을 나간 이후에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업을 한 이후에 테스트를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숙사 학교니까 주말에 열심히 수업을 듣거든요. 지금 사실 수학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 되는 게 뭐 영어나 국어나 이걸 주말에 다 몰아서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말에 잘 이해하고 가야 평일에 과제를 해올 수 있는데, 평일에 과제를 해오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수업 직후에 테스트를 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재시험이 있듯이, 사실 수학은 재시험을 많이 보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 점수가 미흡하다 하면은 다시 한번 유사문항으로 재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온고 애기들은 복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수업을 듣고 이제 평일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4단계 복습 노하우라고 부르는데, 요걸 가지고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일단은 문제를 먼저 주고요. 그 문제 위에 이제 그 박스 3개 정도를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쭉 풀고 채점을 하겠죠. 틀렸어. X표를 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풀이를 벅벅 지웁니다. 보통 그래. 뭐 센이나 뭐 고쟁이 이런 거 푸는 친구들 보면은 틀렸네? 벅벅 지우고 다시 풀어봐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디서 틀렸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풀이를 지우지 말고 제가 풀이 해설지를 다 작성해서 줘요. 그러면 그 작성지를 옆에다 핀 다음에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보고 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오른쪽 혹은 왼쪽에 항상 날개 부분을 남겨두거든요. 그 날개 부분에 이제 작성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여기 파트에서 막혔구나. 아, 여기 파트에서 계산 실수했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틀린 문제에 대한 조건을 해석하는 거라던가 혹은 계산 실수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둬야지만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재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보게 하는데요. 다시 한번 풀면 또 이제 맞았거나 또 틀렸거나 다음 박스에 작성을 하게 하고요. 만약에 또 여러 번 틀린 문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모아서 아이들의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단계별로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평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기숙사다 보니까 평일에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평일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거나, 물론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좀 제한이 있어서 특정 시간대에만 보내주긴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보내줍니다. 요거 실제로 가온고 2학년 언니야예요. 언니야가 이렇게 보내준 건데, 자기가 여기는 나 이렇게 풀었는데 왜 안 되죠? 막 이렇게 보내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재학습도 진행을 좀 하고요. 내년에는 어플도 추가로 진행을 해서 질의응답용으로 만든 어플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랑 보충 영상까지 같이 링크로 제공되는 어플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활용해서 내년에는 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들께서도 혹은 아버님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간 성적표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테스트 본 거라던가, 그리고 과제한 건 제가 다 항상 아이들 과제한 건 스캔을 떠요. 스캔을 떠서 혹시 어느 풀이 과정에서 아이가 잘못된 풀이를 쓰진 않았는지, 비효율적인 풀이를 쓰진 않았는지 다 점검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다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엄청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얘기해봤는데, 제가 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와닿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결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지금 가온고 2학년 학생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3월 달에 처음 만났고 퇴원생 하나도 없이 계속 늘어나만 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사실 오늘 5시 반까지 수업하고 갔어요. 왜냐면 가온고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금요일까지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험 대비 기간이라서 오늘 수업도 하고 또 집에 갔거든요. 그 친구들을 제가 가르쳐 보면서 진짜 가온고 애기들 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진짜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내 제자로, 혹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조교로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길 정도로 저는 이제 가온고를 되게 끝까지 잘 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진심을 다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권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